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The Effects of Obesity on Lipolyation and Other ECG Parameters입니다. 해당 논문은 저널 오브 클리니컬 메디슨에 2024년 게재되었으며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0으로 메디슨, 제너럴 앤 인터널 분야에서 Q1급에 해당됩니다. 해당 논문의 인트로는 총 6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된 문단들을 묶어서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단에서는 비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비만과 과체중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다양한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주요 사망 원인으로 부각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만은 독립적인 질병으로 간주되고 있고 최근 몇십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 비만과 심전도의 관련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만은 심전도 이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비만과 심전도 지표 간의 연관성에 대한 결과는 일관되지 않고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는 심박수 증가나 QT 인터벌 연장 그리고 QRS 지속시간 증가, 피파의 형태 변화 등이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최근에 심실 재분극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들이 제안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티피크의 엔드 간격은 이 신부전 환자들의 사망률 예측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비만과 과체중 환자에서 기존 그리고 새로운 심전도 재분급 지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ECG 이상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획득한 데이터셋입니다. 먼저 퀘스처널이라고 해서 설문지를 진행했는데 이때 신체 활동이나 식습관 등의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피험자들의 상태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11리드 심전도를 10초 동안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험자는 총 18세 이상의 257명의 피험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83명은 과체중으로 BMI가 25 이상인 25에서 29.9까지 되는 그런 범위에 있는 피험자들을 과체중으로 간주를 했고 98명은 비만으로 모집을 하였는데 이때는 BMI가 3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69명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그룹으로 해서 BMI가 25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BMI의 경우에는 저희 나라 아마 서양 기준으로 모집을 한 것 같은데 저희 나라나 동양 기준으로는 23 그리고 25를 기준으로 비만과 과체중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는 이 해당 피험자들의 나이와 연령 이런 신체적인 지표들과 그리고 설문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과 통계값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분석한 ECG 피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에는 스탠다드 ECG 파라미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는 이 ECG 파라미터들을 나타내고 첫 번째를 보시면 HR이나 P웨이브 넓이, P파의 이런 분산, 그리고 PQ 인터벌, QRX 컴플렉스 넓이, QT 인터벌, QTC 인터벌, QT 분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노블 이 리폴리제이션 파라미터 같은 것은 좀 최근에 재분국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지표들을 계산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의 그림을 보시면 거의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T피크에서 T엔드를 뺀 경우에는 이 T피크의 최고점, 이 T피크에서부터 T파가 끝나는 이 시점인 엔드까지의 폭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T피크의 끝나는 지점은 이 탄젠트라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과 그리고 이 폭의 분산 그리고 이 폭을 QT로 나눈 거, 이 폭을 QTC로 나눈 거. 그래서 사실 QT나 QTC로 나눈 것은 뭐 재분극 지표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해서 활용을 하였고, 그리고 JT 피크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데 S 다음에 나오는 어떤 변곡점 같은 부분을 J라고 하고, 그래서 T 피크까지의 이 인터벌을 JT 피크라고 하고, JT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QT 인터벌처럼 JT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J에서부터 이 T 피크가 끝나는 지점까지를 JT 인터벌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다 이 JT나 T피크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계산한 지표여서 한 번씩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의 표는 해당 연구에서 이 모든 피험자의 이런 ECG 피처들의 평균과 이런 값들의 범위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리고 뒤쪽의 결과에서 설명하겠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이 백워드 스텝와이즈 멀티베리어블 리그레이션 애널리시스를 진행을 했는데 그냥 멀티베리어블 리그레이션 모델을 활용을 했는데 백워드 스텝와이즈로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논문에서는 이런 ECG 지표들과 그리고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어떤 비만 지표 이런 나이나 이런 정보들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런 질병 정보들과 이런 리그레이션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 멀티베리어블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식이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아래쪽에 저희 예시를 가지고 한번 식을 세워본다면 AG와 여기 있는 Y 그룹에 있는 AG, 나이와 이 X 그룹에 있는 모든 이 ECG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리그레이션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백워드 스텝와이즈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식에서와 같이 이 X 그룹에 있는 모든 이 피처들을 다 일단 넣어둡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서 리그레이션 모델을 분석을 했을 때 가장 P 값이 낮은 애들을 하나씩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뺐을 때 딱 그 통계차가 나는 애들만 남아있을 때 이것을 멈추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이 해당 결과 같은 경우에는 비만과 과체중 컨트롤 그룹의 그룹별로 이 ECG 지표들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피파 넓이에서 비만과 과체중군이 이 컨트롤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피파의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 그룹이 과체중이나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Q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결과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일단 비만군이 과체중군과 컨트롤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체중군 역시 컨트롤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RX 컴플렉스의 너비 같은 경우에도 이 비만군이 컨트롤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컸고, 이 과체중군과는 통계차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살펴보시면 이 QT의 이 분산 같은 경우에도 비만군에서 과체중군이나 컨트롤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값을 보였고, 그리고 여기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재분극 지표들에서는 T피크에서 이 T피크 T파의 끝까지의 이 폭이 이 과체중 비만군에서 컨트롤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값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T피크 그 폭의 분산 같은 경우에도 이 비만군이 오버웨이트, 과체중군이나 컨트롤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값을 가졌고,
JT 피크 값의 경우에는 비만군이 이 컨트롤군보다 정상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JT 피크에서 JT 파의 끝을 뺀 이 폭 같은 경우에도 그 비만군이 컨트롤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값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ECG 지표들이 거의 통계차가 나는 경우에는 거의 다 비만군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뭐 과체중군이 높고 컨트롤군은 이 정상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선형 상관관계를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무게나 BMI나 허리 둘레나 엉덩이 둘레 그리고 허리 엉덩이 둘레 비율과 같은 이런 몸무게와 관련된 파라미터들과 ECG 파라미터들 간의 선형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팅 해놓은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지표들이고 가장 높은 경우에는 이 허리 둘레와 PQ 인터벌이 0.4 정도로 가장 높은 R값을 보였고 그리고 가장 낮은 경우에는 뭐 0.15 정도의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사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뭐 BMI나 체지방률 이런 다양한 체성분 지표들과 ECG 간에 저희는 HRV이긴 하지만 상관관계 분석을 했을 때 저희랑 비슷한 범위 안에 이런 R값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좀 저희 연구 결과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백워드 스텝와이즈 멀티베리어블 리그레이션 모델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결과에서는 JT 피크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아마 이 지표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이 되어서 이 결과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 JT 피크와는 결론적으로 나이와 이 허리, 엉덩이 둘레,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의 뭐 발병 여부, 그리고 이 담배, 그 흡연의 여부를 이 네 가지의 지표와 관련성이 있다고 도출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이 허리, 엉덩이 둘레가 가장 높은 이 상관관계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유무에서도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여부에서도 관련성이 굉장히 좀 높게 나왔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 몸무게나 허리 둘레 이런 비만도가 이런 심전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당뇨병 발병 여부도 당연히 심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높게 나올 수 있고, 흡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도 뭐 사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전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해당 논문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일단 10초의 짧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 해당 논문에서 활용한 심전도 지표들은 뭐 단순하게 이런 피크들 그리고 그런 파형에 대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길이가 짧아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다 그런 것은 없겠지만 좀 더 긴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면 저희가 평소에 활용하는 심박변이도 HRV 분석까지 가능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뭐 자율신경계나 이런 쪽으로의 그 해석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긴 데이터를 썼다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다양한 뭐 피크들을 통해서 지표들을 추출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R피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크들을 어떻게 추출했는지를 간단하게라도 함께 서술해 줬다면 여러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